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그 외기 냉수 냉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외기 냉방이라는 건 되게 잘 쓰고 있고 우리가 이코노마이저라고도 하는데 외기 냉방 차이는 뭐냐면요. 외기 냉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간기에 작용을 하는 거고 외기 냉수 냉방은 우리가 중간기도 가능하고 우리가 동결에도 동결? 동계죠. 동계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외기 냉방은 이전에 영상에 했었는데 뭐 링크도 제가 생각나면 해드리고 결국 우리가 외기 온도가 일정 이상 낮아졌을 때 우리가 그 특별한 기간을 우리가 보통 중간기라고 하죠. 실내가 더운 경우에 그냥 외기의 차가운 공기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냉동기를 돌리지 말고 냉방을 하자는 거였어요. 근데 이 단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 공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기 냉방을 하려면 아이고 크네요. 쉽게 말하면 공조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공기식인 공기조화 설비가 있어야만 우리가 외기 냉방이 가능하고 외기 냉방 냉수 냉방이라고 하면 얘는 말 그대로 우리가 외기에 의해 발생된 냉수를 이용해서 냉방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차이가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외기 냉수 냉방이 훨씬 큰 냉방 용량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생각을 해보셔도 우리가 이게 뭐 1 큐빅미터의 그 최적이라 봐보겠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약간 다르게 보이지만 우리가 여기에 10도씨의 공기가 있다고 했을 때랑 여기 또 꽉 채서 이거 1세제곱미터면 그 1톤이죠. 10도씨의 물이 있다고 해볼게요. 어느 게 더 많은 열을 쓸 수 있냐는 거죠. 당연히 물이 훨씬 많은 냉열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여기다가 만약에 가스레인지로 버너로 데피면 10도씨가 30도씨 금방 된단 말이죠. 근데 얘는 이 열이 되게 용량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똑같이 버너를 하더라도 이 전체를 30도씨로 올리려면 우리 냄비만 끓여도 그 시간이 걸리는데 1톤이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열 용량이 크기 때문에 이 냉수를 이용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인 냉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외기 냉방은 되게 많이 쓰는데 외기 냉수 냉방은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이게 또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런 건데 일단 뭐 돈도 많이 들고 우리가 기본적인 냉방 그 열원 흐름도라고 해야 될까요? 뭐 개통도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 요 아래 지금 냉동기입니다. 냉동기가 있고 우리가 뭐 라디에이터든 열교환기가 있을 거예요. 그냥 이거 그냥 실내기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럼 우리가 냉방을 한다는 건 냉동기에서 차가운 냉수 또는 냉매를 만들어서 얘를 계속 실내기랑 순환을 하는 구조일 거예요. 근데 뭐 이 와중에 뭐 펌프가 하나 어딘가 들어가 있겠죠. 뭐 냉동기 쪽으로 오게 할 수도 있고 방향은요. 좀 못 그렸네요. 이렇게 그릴까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 냉동기는 열을 제거만 할 수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냉수를 만들 수만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내부를 살펴보면 여기서 차갑게 만들어주는 부분을 우리가 응축기라고 하고 물론 흡수식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죄송합니다. 증발기죠. 증발기. 또 이 증발기에서 빼낸 열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버리는 부분을 우리가 응축기라고 하고 이 응축기에서 나온 열을 빨간색으로 그리겠습니다. 냉각탑으로 가서 공기 중에 버려주고 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온도를 다시 이 냉동기로 순환하는 구조죠. 그럼 여기다가 뭐 펌프를 하나 그려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빨간색에 흐르는 걸 우리가 냉각수라고 하고 이 파란색에 흐르는 걸 우리가 냉수라고 부르죠 보통. 또는 뭐 냉매인 경우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겨울이라고 봐볼게요. 겨울에도 냉방을 필요로 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데이터 센터예요.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가정에서 컴퓨터를 켜더라도 어떠한 전열기구를 사용함으로 인해 물론 그걸 전자기기라고 해야 되는지 전열기구라고 해야 되는지 좀 애매하긴 한데 우리가 전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건 점점 대형화가 되고 있고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카카오라고만 해도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저장해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그 기기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겨울에도 뜨겁다는 거죠. 또 우리가 뭐 창문으로 환기시키는 구조도 아니에요. 햇빛이 들어온다면 이 우리 컴퓨터 기기 당연히 어떠한 전자기기도 햇빛을 받는 건 당연히 안 좋죠. 다 단열되어 있고 무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 나오는 열이 굉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온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냉방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겨울에도요. 그러면 우리가 겨울에 냉동기를 돌리자니 너무 돈이 아까운 거예요. 실제로는 돌리긴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여름에 이 냉각탑이라고 하면 표준 설계 온도가 32에서 37도로 왔다 갔다 하게 냉각수를 냉각시켜 주는데 표준 습고 온도도 있긴 하죠. 근데 우리가 겨울에는 0도 미만으로도 내려가고 뭐 좀 덜 겨울이면 좀 덜 추우면 막 5도이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이 0도 밑으로 안 얼도록 부동액을 섞어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에 또 이 모여있는 물이 계속 순환을 해서 열을 가지고 날라온다면 얼지 않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들으셔도 알겠지만 생각보다 제어가 쉽지는 않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썼냐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배관을 이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나온 게 그냥 이 냉각수를 이렇게 돌리면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여기가 지금 겨울엔 더 추운데 엄청난 냉방 열량을 발생시킬 수 있을 거고 그 차가운 냉수로 바로 실내기를 순환시킨다면 냉방이 되겠구나 해서 이렇게 배관을 이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배관을 이어서 얘가 이렇게 지금 그 냉동기를 다시 순환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로를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3웨이 밸브, 3방 밸브라고 많이 부르죠. 3방 밸브를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서 여기다 달까요? 위로 그리는 게 낫겠네요. 일단 그냥 잘 보이게 좀 칠을 하겠습니다. 색깔이 겹쳐서 그냥 이런 식으로 생긴 겁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건 뭐 설치하는 타입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결국 우리 입구와 출구를 변동시켜 주는 건데 자 보시면 평상시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이렇게 열려 있고 즉 요 3방 밸브는 지금 이쪽과 이쪽만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쪽으로 순환을 하게 해놓고 이 왼쪽에 응축기에 있는 거는 여기와 이쪽만 열려 있어서 응축기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계속 순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됐을 때 냉방을 계속 필요로 한다면 이번에는 여기 각각 요 냉동기로 가는 쪽을 잠그는 거예요. 그렇다면 경로가 이제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펌프를 였다 그랬으면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펌프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야 문제가 없겠네요. 이 화살표가 이쪽으로요.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냉동기로 가는 쪽을 잠궜다면 얘는 계속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별도의 냉동기라고 하는 열원 설비를 동작하지 않고 냉각탑에 있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추워지는 당연히 겨울이니까 얘는 팬 같은 거 킬 필요도 없죠. 워낙 온도가 낮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동파가 나지 않도록 신경을 쓰면서 우리가 이 냉수를 이용해서 냉방을 한다는 게 외기 냉수 냉방 방식이 됩니다. 근데 얘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외기의 냉수를 직접 순환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얘는 직접식이 돼요. 항상 우린 설비는 보통 직접식과 간접식이 있습니다. 뭐 직접 가열, 뭐 간접 가열 이런 식으로도 구분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이 냉각탑 같은 경우에는 외기에 개방되어 있다 보니까 얘는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도 돌리려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 보통 필터를 설치해 줘야 된다는 거죠. 여가 필터든 뭐든 뭐 스트레이너 개념 말고도 추가로 이제 걸러줘야 되는 스크린 등을 설치해 줘야 되고 그럼 직접식이 있었다면 이제 간접식도 있을 겁니다. 간접식. 얘는 직접식보다 좀 더 제어가 용이한 데에 비해서 조금 더 시스템이 복잡해져요. 우리가 냉동기가 있었고요. 냉각탑이 있었고 여기까지는 일단 똑같습니다. 원래 평상시에도
우리가 냉동기를 돌려서 여름에 운전을 해줄 수 있어야 되니까 이건 같은 상태예요. 조금씩 제가 그림을 고쳐가면서 그려보면 얘도 우리가 결국 이 냉수를 이용할 거니까 시스템은 계속 뻗어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똑같이 이어지는데 아까랑 똑같게 여기도 이제 이렇게 삼방 밸브를 하나 넣어줄 거고요. 여기도 삼방 밸브를 이렇게 하나 넣어줄 겁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여름에는 하계에는 하절기엔 얘를 이제 응축기의 열을 배출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냉동기 열원 시스템으로 운전이 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도록 똑같이 이렇게 3A 밸브를 하나씩 설치해 주고 아까는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실내기, 방열기, 뭐 명칭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줬었는데 이렇게 연결을 하질 않아요. 얘는 여기 중간에 뭔가 또 하나의 장치가 추가됩니다. 얘는 뭐냐면 우리가 열교환기예요.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우리가 애초에 냉동기에서 나오는 건 직접 실내기로 가서 냉방을 했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위에 직접식은 이 냉각탑에서 나오는 것도 실내기로 가서 연결을 했더니 이 지금 실내기에 또 실내기 자체도 오염이 되고 이 실내기로 운전을 하다가 직접 그 냉각수로 나중에 우리가 정상 운전을 하게 되면 여기 낀 이물질이 또 냉동기로 유입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냉각수로는 그림을 좀 마무리하고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똑같이 거꾸로 그렸는데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평상시에 운전은 똑같습니다. 펌프를 하나 더 그려주고 심볼을 연필로 그리면 좀 좋은데 자 여름 시에는요 이 냉동기에서 나오는 냉수를 가지고 이렇게 순환을 합니다. 이 열교환기는 여기가 잠기고 이쪽이 잠겨서 물이 흐르지 않아요. 만약 잠겼어도 뭐 흐를 수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 평상시에도 응축기에서의 방열량을 냉각탑을 통해서 이렇게 순환하는 운전이 되게 됩니다. 즉 냉각탑과 실내기가 증발기가 서로 이제 이렇게 분리돼서 하절기에는 운전이 되고 겨울 동계에서는 이 냉각탑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순환하는 게 아니고요. 이 밸브를 이용해서 이 냉각탑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이 열교환기까지만 순환을 하는 거예요. 즉 냉각수는 어떻게 해도 저 실내기까지 도달하지 않는 구조이고 우리가 또 이 안에 있는 2차 냉매를 이용해서 직접 방향 거꾸로 그렸네요. 열교환하는 구조입니다. 즉 우리가 냉각수를 열교환까지만 도착시키고 열교환기에서 2차 냉매와 열교환을 시켜서 우리가 냉방을 하기 때문에 얘를 간접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간접식에 대해서 또 좋은 게 뭐냐면 생각을 해보시면 겨울에요. 물론 조절이 되긴 하는데 이 냉각수의 온도는 우리가 조절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2차적으로 냉매를 구성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냉각수는 계속 순환하더라도 2차 측의 냉매만 우리가 제어를 해준다면 실내기에서 온도 조절이 훨씬 용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 직접식과 간접식을 나눌 때 직접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간접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시스템 설비상 안정성은 다 간접식이 좋아요. 하지만 직접식을 항상 버릴 수가 없는 이유가 직접식은 말 그대로 한 번만 열교환을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뭐든 연력학 법칙으로 보든 어떠한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예를 들어 어떤 물이 와서 한 번 열교환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물이 그 2차 측에 있는 물이 다시 열교환을 했어요. 그리고 얘가 또 열교환해서 나갑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난방을 하려고 한다 해볼게요. 여기가 100도로 들어왔다고 하면 열교환을 몇 번 하면 이 뒤는 절대 100도로 못 나갑니다. 그건 아시죠? 열이 이렇게 흐르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열을 교환할 때마다 손실이 다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간접식이라고 하면 제어는 용이하지만
에너지의 낭비가 생기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 지금 외기 냉수 냉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냉방을 한다는 이 자체가 우리가 별도의 에너지를 쓰지 않죠. 어차피 여기서 되는 이 냉방의 힘은 우리가 자연의 공기에 차가운 공기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의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이걸 간접식으로 구성을 하더라도 손해가 없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간접식으로 하게 되면 난방이라고 그냥 생각해 볼게요. 더 쉬운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서 50도로 난방을 하고 싶으면 여기서 60도를 필요로 한다고 해볼게요. 10도씨에 여기서 넘어가다 손실이 있다고 봐보겠습니다. 그러면 간접식은 예를 들어 여기서 50도로 난방을 하려 그러면 여기 열교환기까지 60도가 와야 되고 여기 보일러에서 70도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원래 간접식은 당연히 손실이 더 크고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건데 우린 지금 이 보일러가 천연 보일러 수준인 거잖아요. 외기로 냉수를 하다 보니까 냉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간접을 하게 되면 우리가 훨씬 자동 제어도 용이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약간 비교를 조금 해보자면 결국 펜으로 쓸까요? 원래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웠던 외기 냉방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외기 냉수 냉방이 있습니다. 지금 배운 게 이제 외기 냉수 냉방이죠. 외기 냉방은 우리가 외기를 직접 그 공기를 이용하다 보니까 얘는 이용하는 열이 전열이 됩니다. 얘는 이제 우리가 공기의 온도인 현열도 이용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공기 속에 있는 수증기의 잠열도 같이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외기 냉수 냉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오로지 현열만 이용하게 됩니다. 왜냐면 매체가 공기냐 아니면 우리가 물을 가지고 했느냐, 정확히 말하면 냉매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열이 다르기 때문이죠. 원래 전열이 더 좋은 건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 매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외기 냉수 냉방이 훨씬 이용할 수 있는 열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기 냉방 같은 경우에는 결국 댐퍼에 의한 비례 제어를 했어요. 댐퍼도 비례 제어도 하고 적분 제어 뭐라고 해봤자 댐퍼는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왜냐면 외기 조건에 따라서 외기가 그쪽으로 바람이 친다던가 우리가 윈드 베리어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그 좀 문제점이 있고 정확도가 떨어지는 게 있고 근데 외기 냉수 냉방은 다 밸브로 제어를 해요. 우리가 밸브로 물을 제어하는데 정확도가 요즘은 정말 얼마나 정확한지 제가 지표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외기 냉방이라고 하면 애초에 얘는 공조기가 있는 시스템에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외기 냉방을 하기 위해서 공조기를 넣진 않아요. 즉 우리가 이 공조기가 이미 있었다면 우리가 이 댐퍼 제어만 추가로 넣어주고 우리가 이 온도 센서만 하나 배갑성도 들어가니까 같이 해준다면 얘는 추가로 애초에 설비에서 늘어나는 비용이 없습니다. 또 유지해줄 내용도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외기 냉수 냉방 같은 경우에는 여기 딱 보시면 애초에 이 밸브도 추가되고 이 밸브까지는 대단치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지금 상세히 안 그래서 그렇지 이 필터비라던가 얘네도 유지해줘야 되고 얘네를 제어해주는 자동 제어까지 또 시스템이 추가되어야 됩니다. 근데 직접식은 실제로 적용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적용한다면 간접식이 되는 건데 요 열교환기도 추가해줘야 되고 이 열교환기를 추가하는 그 대지 면적도 기계실 면적도 필요한 거고 요 밸브들에 의한 제어와 펌프도 추가돼야 되고 요 배관들 이어주는 것도 이렇게 간단하게 이어졌지만 실제로 그렇게 용이하지 않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결국 여기 냉각수 돌고 이렇게도 돌다가 또 하객시에 정상적으로 돌게 되면 이렇게 운전 경로가 겹치는 부분에는 또 우리가 클리닝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날씨가 아마 이제 점점 많이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